어쩌다 생각이 나면 머릿속에서 테이프를 거꾸로 감어 뭐 하나 제일 좋아했던 그 시절에 너 화통을 바꿔 잡아가며 여기까지 왔어. 낭만이라는 건 지금은 모두 지워져 낡은 사진에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기록한 모든 열정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거 낭만이라는 것. 당산 철교 먼지 낀 유리창에 해가 뜨고 빨갛게 변한 서울 마냥 그립지. 처음 한강 보면서 느낀 감정 이제는 정신 놓고 있다 보면 앞정역. 그 여기서 저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왜 뭐 비례대표 그거 할 때 순위 투표했죠? 예. 3명 찍으라고 했나? 예, 국민 추천 3명 받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후보 되고 나서 순위 결정은 한 표씩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네, 그래서 그거 했는데 3명에는 우리 황동기 넣어줬고요. 한 명 한 명 고르는데 그건 저 못하겠더라. 그건 저. 그래서 그때 내가 막 최강욱 대표 훌륭하시니까. 네, 네. 네. 여자는 김진애 의원 했던 것 같고 3명은 해줬다는 거. 3명은 사실은 국민들이 그냥 추천을 해서 이게 뭐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열린민주당 총선 시절에 솔직히 많이 서운했죠. 저도 진짜 화났었거든요. 아니 뭐 흔히 말하는 그때만 해도 그거 뭔 당이야? 하도 당 이름을 많이 바꾸니까 뭐 시민당? 아니 그거 말고 그 뭐 자유통합당? 걔들이야 그런 애들이라 치고 참 그 몰빵론 나왔을 때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은 선수들은 알지. 롤 보고 제도 보고 캡을 씌우고 뭐 어차피 위성정당 나올 거 뻔한 일인데 참 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그 이해찬 당시 대표는 또 대표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냥 뭐 지금 투정삼하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럼 우리 털보영은 왜 그랬을까 좀 그건 아직도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들은 얘기가 좀 있어서 일부러 뭐 방송에서 좀 배제하기도 하고 좀 순위가 나오면 뒷순위로 밀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어땠어요? 다 한때 기세 좋았잖아. 그리고 그냥 뭐 이게 뭐 좀 뭐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것보다 뭐 그런 거죠. 우리 김진애 의원한테 출연해 달라고 했었는데 한 2번을 빵꾸를 냈더라고요. 2번을 바꾸고.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이 빵꾸 낸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사전투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출연해 달라고. 장난합니까? 좀 얘기를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출연하지 않겠다. 그 뭐 좀 그냥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출연하지 않겠다 하니까 뭐 아니 참 괜찮으신 분들 많았거든. 난 최소한 여기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만약에 황동기까지도 만약에 국회의원 됐으면 열린민주당 대박 난 거죠. 근데 야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네. 난 그 생각은 그때 14번이었죠. 저는 그때 14번 맞죠. 그렇죠. 저는 또 14번 된 게 아니 무슨 뭐 DJ야? 뭐 14번 배수진 친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사실은 또 투표하는데 나 속으로 했어. 아이고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또 김대중처럼 14번 했다 14번은 그랬거든. 아니 우리 뭐 투표를 하는데 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자를 제대로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울산 쪽에서 들어간 당원들이 1,400명이 전날에 문자를 못 받은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럼 상위 순번으로 갈 수도 있었겠네요? 좀 땡겨졌겠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정치적 음모 아닙니까? 밤 11시 넘어서 이제 보내니까 그게 우리가 토일이 아니고 일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엔 다 출근을 하니까 이제 맞아 너무 후닥닥 하던 그런 많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뭐 순서는 밀렸는데 저는 이 선거운동을 하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제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앞에 계신 분들이 다들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아니 내가 봐도 14번까지는 안 돼. 근데 최소한 10명까지는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뭐 그 정도만 돼도 좋겠다. 그러면 10번까지 하면 중간에 또 뭐 승계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만원구 총장님까지는 어쨌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 앞에 뭐 또 더 되면 좋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안 된 거죠. 안 됐고 저 선거 운동을 그래도 열심히 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 황인석 이런 사람 들어가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인물도 괜찮았어요.
이제 대통령께서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 후보들이 뒷순위 있는 후보들까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았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당원들에게는 뭐 정말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죠. 우리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어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사람이 여태까지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속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요. 그건 인정합니다. 크게 뭐 그런 생각은 없고 이제 좀 당시에 이제 섭섭한 얘기들은 김진애 의원이 그 뒤로 이제 출연을 해서 좀 뭐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스스로도 좀 겸연쩍어 하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안 되죠. 그게 우리 쪽 아니고 반대쪽이었다고, 우리 쪽 반대쪽이라고 말하고 좀 웃기지만, 그거 되게 소름 돋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김혜경 여사하고 소고기 하나 갖고 물고 뜯는 SBS, KBS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명분도 없었고, 그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뭐 또 보고 판단을 해주셨으니까. 다만 이제 좀, 그 와중에서 너무 이제 상처를 주고 이러니까. 맞아. 그게 아직까지 서러워. 그럼요.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체 반대편에서 주는 스크래치는 그냥 그런가 봐. 아이, 그런 거죠. 뭐. 근데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는 상처, 그게 오래가는. 그렇죠. 이 표현이 너무 좀 했고. 그래도 뭐 우상호 의원이 이번에 그 협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거 국면이지만 너무 좀 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뭐 그런 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보면은 또 교통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죠. 뭐 여기도 민주당 이미 있을 거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은 있고 열린민주당 우리 황 위원장이 있을 것이고. 네. 골치 아프네요. 지역은 이제 제가 그래도 사실 말하면 뭐 제가 지금 한 20년 여기에 민주당을 할 때 처음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지역에선 터줏대감이라면 터줏대감인데. 그러게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도 이제 늙어가는 것 같아. 그죠? 유대관계가 괜찮아요. 여기는 뭐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뭐 서로 뭐 찜찜하게 여기고 이런 게 없어서. 뭐 아니야말로 이재명 정권 탄생한다 그러면 뭐 뭔들 안 하겠어요. 뭐 하긴 할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그죠? 근데 이제 내 개인적으로 뭐 황 위원장 꿈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에서 정말 그 정몽준이 그 말도 안 되던 정몽준이가 하던데 국회의원도 좀 해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옛날에 제가 이제 나올 때 정몽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정몽준하고 한나라당 쪽에서 아유 당신 뭐 이를 보니까 그래 뭐 이미지도 괜찮고 근데 우리한테 와라. 민주당 있어봐야 평생 가도 아무것도 못한다. 오면 키워줄 테니까. 뭐 와라 뭐 그런 얘기들 거기까지 까리에 일로 온나 뭐 이랬구나.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 네가 뭐 정몽준하고 상대가 되겠냐 저기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남자가 쪽팔리게 어떻게 신념을 버리고 그쪽으로 갑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저는 뭐 그냥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한 거니까 뭐 평생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다. 그런데 정몽준 의원이 지금 정몽준 의원이지. 나는 젊다. 그럼 20년 지나도 과연 정몽준 의원이 지금 저는 큰 소리 칠 수 있겠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 앞엔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촉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권 되면 뭘 해도 할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동네 국회의원을 한번 꼭 해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저나 최강욱 의원이나 이제 황희석 그 최고나 좀 우리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좀 없어. 저도 지금 내가 이걸 하면은 쟤네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를 바꾸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어주니 에라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뛰어온 거지만 이게 뭐 내가 저거 돼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 뭐 이런 생각은 좀 약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라면 문제인데. 문제죠. 정치인이면 권력 의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게 되게 약했고, 이제 지금은 제가 열린민주당 활동을 하면서 우리 당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20년을 고생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해왔지만 사실은 아무리 그래봐야 중앙에서 계속 TV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의 인지도에는 못 비비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분들은 와, 아이고 저놈아가 이 어려운 지역에서 저렇게 맨땅에 헤딩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저 사람 그래도 뺏지다는 거를 꼭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권력 의지의 어떤 또 근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아무튼 전제 조건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판세 분석도 해주시고 전망도 해주셔야죠. 뭐 이제 근데 사실은 지역은 어떻고 전국으로 볼 때는 어떻고 아이고 누구한테 들어요 이거. 사실은 그 판세 분석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렵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세 분석은 전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혹시나 안철수가 절로 붙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로 걱정을 하는 거고 둘째로는 지금은 뭐 이 상황에서 안철수가 그냥 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지만 뭐 항상 우리가 뭐 전쟁을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하나 투표용지에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덕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전략을 하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좋은 건 그래요. 우리가 역대적으로 선거를 할 때 보면 그 우리가 여당일 때 그 대통령 지지율이 늘 10%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40%대에서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늘 주장한 거지만 막판에 전 국민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참. 그래요. 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IMF 와서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도 DJP 연합해가지고 그때 1.6%인가 이겼죠. 그냥 기적이었죠. 진짜. 물론 노장이 이긴 게 더 기적이었지만 그건 이제 2.3% 차이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창동이 재검표 했는데 표 차이 더 났지 오히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압도적인 지금 지지율을 당선 이후에도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때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42%인가 41.7%인가 좀 그렇게 경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가 늘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해온 거니까 어떤 선거도 쉽지가 않았죠. 그나마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지난 대선이었던 거고 어쨌든 사활을 걸고 해야 되죠. 사활을 걸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국민이 정말 현명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가 또 한 번은 이 현명한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지 할 때도 있고 막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판세 분석이고 자시고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투표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몇 %를 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되죠. 선비질이 너무 심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너무 특히 청년 남자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게 아니야. 이 프레임으로 자꾸 지금 일부 그런 사실도 있지만 그걸로 계속 공세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일찍부터 계속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바꿀 때는 저기는 바보가 나왔다 뭐 이거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밭을 갈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나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좀 빨리 대처하지 못한 그 큰 실수가 있기는 했죠. 있고 우리가 이제 군가산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게 군가산점은 벌써 뭐 워낙에 오래된 일이죠. 이게 보면은 뭐 위헌 판정을 나왔고 그리고 위헌도 나왔어요 실제로. 예. 그게 뭐 민주당이 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그때 보면은 좀 이런 문제는 있었죠. 그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커트라인이 105점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에 왜 커트라인이 왜 105점이냐? 뭐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뭐 2% 가산점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8, 9급 같은 경우는 하나만 틀려도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진짜 사실이니까요. 네. 이게 이제 문제는 100점을 맞아도 국가 유공자 가산점에다가 공가산점이 합해지니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공자가 아닌 여성들은 100점을 맞아도 이 공가산점 때문에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거는 좀 문제의 변별력을 좀 높여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뭐 판사님들이 그런 뭐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 이제 위헌을 내린 부분들이 있었죠. 본인들 스스로 지금 무덤을 파고 있죠. 배심원제 제발 하게 해줘. 그리고 고위직도 선거로 하게 해줘. 당신들이 지금 무덤 파고 있더만. 1월 27일 아주 멋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국밥집 사건이라든가 뭐 좀 잘못된 미투 이게 거짓으로 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 뭐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이 이제 폭발하게 된 계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건 아쉬운 부분이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도 이제 지역 선번 꾸려갖고 운동할 때도 그런 걸 분명히 만날 것 같은데 뭐. 대책 내지는 뭐 있어요? 아니면 뭐 그래도 바보한테 맡겨요 뭐 이렇게 하시려고? 아니 그거는 뭐 바보한테 맡겨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그런 그 남성들도 결국은 뭐 자매가 있는 것이고 또 엄마가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제 후보가 접근하시는 것처럼 남성이 이렇게 차별을 받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것을 분열과 대결로 해서 갈등을 그렇죠. 조장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정치인은 그게 좀 더디게 효과가 나더라도 그런 원칙은 지켜가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설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바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가부 폐지 이런 얘기가 조삼모사 같은 얘기인데 폐지 후 뭐 개편이나 이름을 바꾸겠다나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그냥 와닿는단 말이에요. 네. 강력하게 폐지하겠네. 폐지하고 확대해서 더 크게 만들겠다라고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 여가부 폐지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일단은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죠. 그것이 잘 안 먹히더라도 결국 그래서 20대 남성에 대한 전략은 막 그냥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버려두고 다른 쪽을 공략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적 과제로서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약간 수세적인 거.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맞죠. 아니 그런다고 언제까지 대립하고 이게 뭐 복수를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상징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은 정말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DOC와 함께 춤을 해서 나와서 저 노회하고 나이 많은 이미지였는데 노란 넥타이 하고 나와갖고 DJ DOC하고 같이 춤을 추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신선하게 다가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음악으로 우리가 승기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해창하고 붙을 때는 이해창 쪽에서는 베이비복스 이제 노래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그걸 해보겠다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영상으로 조졌죠. 영상으로 상록수도 있었고 그때 우리가 그 막 희망돼지하고 막 이렇게 보내는 걸 가지고 그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틀어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옐로우 리본 그거 이제 노래도 틀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 노무현의 눈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다가간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수년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욕설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선거 전략이 그럼 필승 전략은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깨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더 씌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바꿔시는 분들이
아예 터놓고 욕설을 처음부터 들려줘 버려서 이제 설득하고 그게 오히려 맞는 거죠. 그것도 방법이겠다. 토론을 들으면은 절대 그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가 수세에 몰리기보다는 먼저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 같은 경우도 알리 갖고 재미 봤잖아. 어제 토론도 이래 있으니까 자꾸 대장동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후보가 먼저 대장동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윤석열한테. 아니, 대장동 말이야. 지금 대장동. 그러면 당신이 검찰총장인데, 그러면 좀 돈을 수억 원을 받아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이거 민간으로 넘겨라. 라고 한 국회의원. 그럼 동생이 그 수억 원 받아가지고 구속됐는데,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거 빨리 민간개발을 포기하라고 나를 윽박지르던 그 영상들도 다 공개가 됐는데 자 그럼 검찰총장 입장에서 이거를 공공개발한 사람이 유죄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민간개발하라고 해서 돈을 몇 억씩 받아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뭐가 맞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남은 3번의 법정 토론에서 그거를 쓸 수 있을까? 아니면은 좀 뭐 그거 별거 아니라고 봐요. 1차전처럼 어제 했던 1차전처럼 약간 그 중립기어로 놓긴 놓되 끝에 한 방으로 빠방빠방 그 알리하고 유로 텍소머니 이런 거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모르구나 했는데 이제 좀 바보 같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면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이제 그걸로만 계속하면 안 되지. 네. 차라리 윤석열 후보한테 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대장동 사건이 보니까 뭐 처음에 걔네들 뭐 3억 5천 갖고 시작했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3억 5천 가지고 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그걸 설명을 못해. 왜냐면 아닙니다 몇천억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하면 걔들 편드는 것처럼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럼 다 3억 5천 가지고 그래. 시작을 했는데, 그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키웠던데, 그 사채업자 동생이 윤석열 후보 운전기사고, 그 돈을 가지고 소개를 김만배가 호영호제하는 사이라고 언론에 놨던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하고 호영호제하는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의 운전기사 형인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이것을 했고 그래서인지 그 뒤로 김만배 누나가 거래도 안 되던 윤석열 후보 아버님의 집을 샀고 그래서인지 어째서인지 그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라는 말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연관 없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연관이 없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야, 주도권 토론에 그 정도 질문하려면 시간을 꽤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재봤어. 사실은 지금 이제 막 두서없이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데, 제가 요거를 페북에 올릴까 말까 하고 일단은 써놨다가 안 올렸어요. 이제 사실 후보님도 뭐 잘 내용은 아시는데, 이게 공격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3가지로 이제 세 가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와 쉬울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도 한번 재봤는데 첫째는 그러면은 운전기사 그리고 누나 김만배하고 호영호제 이 얘기를 던지고 그 다음에 누나가 12억 정도를 대출내서 아버지 집 살고 거래도 안 되던 아버지 집을 갑자기 사서 그것도 보면 임대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면 거래가 잘 되는 데다가 해야 임대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건데 게다가 12억이나 대출을 냈는데 임대가 중간에 잘 안 되면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연희동 거기가 그 주택가라 가지고 임대가 잘 안 되는 데인데 그치. 그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우연히 12억을 대출내서 임대도 안 되는 지역에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리고 셋째로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럼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질문 던지는데 성남시 의회에서 나를 계속 윽박지르면서 민간 개발로 하라고 하는 영상이 다 공개돼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민간 개발하라고 압박 넣은 일이 있었고 그 국회의원의 동생은 수억 원을 수수해서 감옥에 갔는데 이 경우 그러면 민간 개발하자고 하는 쪽을 조사를 하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은 공공 개발을 하는 쪽을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선 필승을 위해서는 이 대장동을 확실하게 이미지를 이제는 쉽게 말해서 수를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자기가 자꾸 질문을 받으면 저만 뭐 있으니까 자꾸 저렇게 공격을 받고 지가 방어를 하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자기가 먼저 공격하면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런 질문을 3개를 연속으로 던지면 어찌할지 몰라서 어버버 할 거예요. 그럴 확률이 크죠.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대개 보면 쟤네들도 토론할 때 보면 질문 여러 개 던져가지고 대답할 시간 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늘 그래요. 그러겠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안 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런 식으로 이 질문을 3개를 던졌을 때는 사실 아닙니다 이라도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그래 12억을 대출해가지고 거래도 안 되는데 사갖고 목동에 사는 사람이 연희동에 집을 사갖고 저기 주택을 임대를 놓는다고? 이거를 받아서 빵빵빵빵 해줘야 돼. 그걸 안 해.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 참 대단한 양반들이야. 어쨌든 뭐 질문을 이렇게 3개를 던지면 틀림없이 보복될 거라고 보고 뭐 그러면 토론에서 먼저 공세를 취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면은 하나 정도도 필승 카드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막판 배터리 체크도 좀 할 겸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는 더 뭐가 있을까요? 필승 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 써서 필승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거는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미지가 더 씌어진 거는 욕설이잖아요. 욕설이고 대장동은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미지 극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국민 여러분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래 형사 뭐 저 가족 간의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다는 제가 그 부분은 부족해서 죄송하고 참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요거 안 할 거냐 그냥 참을 거냐 하면 그건 내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왜 우리 엄마의 일이니까. 저는 그게 훨씬 와닿았어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격적이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뭐 그거는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건 뭐 필요한 자세라고 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보다 그런데 정말 어머니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솔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마무리 발언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뭐 가족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이렇다. 그래.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건 이 후보가 한 번은 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은 안 좋겠나. 그거는 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대장동 설명한 거 그렇게까지. 아니 후보도 이런 얘기를 어저께 토론하면서 하셨는데 네, 언뜻은 했어요. 하셨는데 그거를 약간의 공격으로도 쓰셨거든요. 근데 그거니까 이제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면 뭐 그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쥐가 자르더라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근데 자기가 주도권 질문할 때 윤석열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저한테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이게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이렇게 3개 던지면 저기 운전기사가 그 형이 사채업자긴 한데 저는 모르는 일이고 뭐 그 김만배 씨 누나도 뭐 저는 모르는 상황인데 뭐 와가지고 저기 뭐 그냥 저도 모르게 집을 샀던데요. 아니 최고 발언 거야.
제 와이프가 뭐 할 건지 저도 모르겠고요. 왜 살아?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되게 궁색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고 이제 욕설 부분은 어쨌든 저는 그런 마무리 발언해서 그거는 할 것 같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가족이 그래서 이재명은 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족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형하고 형수하고 싸웠다. 그런데 다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구타하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욕을 한 상황에서 제가 당시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맞싸웠습니다. 다음에는 그래야겠습니다 하면서 왜 사람이 그런 사실 눈물 글썽글썽하고 우리 엄마가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럼요. 나 욕하는 건 참는데 그럼요. 그죠? 정말 그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가능성 높다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엄마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자, 진짜 뭐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왜 3부에서 이렇게 탄력을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제가 이건 약속드릴게요. 이제 그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면은 저희 그 녹화할 때 제가 미리 시간 맞춰갖고 전화 인터뷰 같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3부에서 지금 탄력 받으셨어. 근데 일단 오늘 녹화에 좀 마무리 발언 내지는 뭐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일단 저는 여기서 물러가는 걸로 하겠고 그래도 우리 단독 한번 드려야겠죠? 자, 단독 발언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일단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치아라TV 박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시청료 많이 부탁드릴게요. 뭐 사소로이는 뭐 저한테는 어쨌든 대학교 동기고 더치아라TV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더치아라TV 봐주시는 분들 어쨌든 애정을 더 보내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제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친구가 아마 울산에 뭐 처음 왔지 싶은데 거의 처음이죠. 뭐 친구랑 뭐 저녁을 같이 하고 또 사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래 하면서 이번 대선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같이 궁리하면서 또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모두 힘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황명필입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하는 법 좀 보여줘. 따라하게. 보통 한국자 혹은 양이 많으니까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이제 얼음. 좋은 게 농도 조절이 되니까.